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프린트가 나왔던 것들을 좀 하나둘씩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미고에서 나왔던 프린트가 있는데요. 그 프린트 중에서도 뒤에 보시면 각 단원마다 모의고사 기출들 모아놓고 한 10문항 정도, 각 단원마다 한 10문항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문항 풀이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1번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거를 다 찾아봤는데 다 고3 문제야. 고1 문제는 뭐 있을 수가 없겠죠. 모의고사는 2학년 때 보진 않으니까. 보자. 1번부터 10문항, 수년에 대한 10문항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1번을 한번 볼게요.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몽의 탁자와 2명 A, B를 포함해서 8명의 학생이 있대. 그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선택한대. 일단 여기까지만 자르자. 일단 여기까지만 자른다면 A, B를 포함해서 5명 선택할 거니 지금 A, B를 빼고는 6명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A, B를 빼면 3명을 추가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죠. 총 5명을 뽑을 거니까. 그러면 일단 6명 중에 3명을 뽑는다는 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곱해줄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얘는 일단 20이 나올 겁니다. 맞나? 맞겠지 뭐. 보자. 그 다음에 5명을 일정한 간격에 앉을 때 A와 B는 이웃해야 된대. 즉 이제 A와 B가 있고 1, 2, 3이라는 아이를 뽑아놨다면 A, B가 이웃한대요. 그러면 한 덩어리로 놔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명을 원탁에 앉힌다. 4팩이다. 근데 회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4로 나눠줘야 된다. 근데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 곱하기 2팩은 해주셔야 된다. 근데 잊지 말고 처음에 선택했던 거 20까지도 곱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 얘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2니까 얘는 240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1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그치?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됐죠?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확인은 하면서 좀 갈게요. 자, 1번의 답은 4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와서 2번도 한번 볼게요. 보자. 풀이가 쉬운 것들은 금방금방 넘어갈 겁니다. 빠르게 보시고요. 보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1번과 거의 흡사한 문제죠. 거의 흡사한 문제야. 학생 A를 포함한 4명이 1학년 학생이 있고요. B를 포함한 4명의 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형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게 둘러앉는데 회전한 건 일치한 것으로 본대요. 오케이. 1학년은 이웃하지 않는데 A와 B는 이웃해야 된대. 아, 오케이. 일단은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포인트를 맞추시고, 그러면 일단 1학년을 다 빼버려. 다 빼버리고 2학년만 먼저 앉혀놔. 2학년만 먼저 앉는다면 일단 B라는 아이가 있을 거고 1, 2, 3이라는 2학년의 아이들이 있다라고 보자라고요. 그리고 즉 1학년은요 A, 스몰 a, b, c라고 볼 거고 2학년 라지 B, 1, 2, 3이다 라고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1학년은 빼시고 2학년만 먼저 앉혀라. 그리고 나서 얘네를 먼저 줄 세워라. 2학년 앉혔죠? 4팩이지. 4로 나눠줘야지. 차근차근히 쓰면서 가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앉힐 거야. 여기에 앉힐 건데 조건이 하나 묻잖아. A와 B는 이웃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A를 먼저 앉히라고요. 내가 A를 여기에 앉힐 수도 있고 여기에 앉힐 수도 있지. 그럼 일단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되겠죠. A가 앉힐 수 있는 게 여기 또는 여기니까. 그럼 내가 A까지 앉혔으면 요 스몰 A, B, C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요 자리에 그냥 줄 맞춰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곱하기
3팩이 들어가면 그냥 답이 돼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차근차근히 써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보자,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얘는 6 곱하기 2 곱하기 6이 되니 72로 답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답은 5번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보자, 저 색깔마다 선생님이 달리 써드리는 이 조건들이 뭔지를 알고 계시고 시스템을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게요. 보자, 1학년이 이웃하지 않는다. 1학년 빼라고 일단. 그리고 2학년 원탁에 앉혀라. 그래서 원탁에 앉히는 방법이 이만큼일 거고. 그리고 1학년은 이웃해야 되지 않으니 다 사이사이 공간에 앉아야 된다. 근데 A는 B와 이웃해야 되니 A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여기 또는 여기다. 만약에 A가 여기 앉았으면 1학년 스몰 A, B, C는 여기에 그냥 줄 맞춰서 앉아야 된다. 오케이? 시스템만 잘 기억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3번으로 넘어갑니다. 풀이는 금방금방 지나가. 그래서 3번 보시면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6명의 원탁에 같은 간격으로 둘러앉아도요.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1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고,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여학생은 서로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야. 얘는 여학생이 이웃하면 안 된다. 그 이웃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학생 빼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한번 쫙 읽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 사이에는 남학생이 모두 다르다. 명수가 모두 다르다야. 그리고 9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다. 내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보자. 그렇다면 일단은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야. 내가 원래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라면 여학생을 빼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잖아. 근데 지금은 여학생을 먼저 앉힐 거야. 보자. 여학생을 A, B, C다라고 볼 겁니다. 여학생을 먼저 원탁위에 앉힐 겁니다. A, B, C야. 조금은 특별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여학생 앉혔어. 그러면 3팩을 3으로 나눠야 되겠지.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앉는 남학생의 수는 모두 달라야 된대. 근데 남학생이 6명이 있거든. 근데 여학생은 사이사이 공간에는 무조건 남학생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 6명이 들어가는 명수가 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1명, 2명, 3명일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는 명수가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그 명수는 1명 또는 2명 또는 3명이죠. 근데 어디가 1명 들어가고 어디가 2명 들어가고 어디가 3명 들어갈지 모르니 1, 2, 3은 일단 줄 세워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3팩이 들어갈 거다. 이 3팩이라는 건 1명, 2명, 3명을 지정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2명이 들어가고 여기에 1명이 들어가고 여기에 3명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는 게 이런 케이스가 6가지가 나온다는 거고요. 이게 됐으면 그냥 6명 줄 세면 되는 거다. 순서대로 그냥 6명 줄 세면 되는 거니 곱하기 6팩이 들어가면 그냥 답이 되는 거다.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n 곱하기 6팩이 나왔으니 얼마큼만 n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요만큼만 n이라고 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6이 되니 답은 12다.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시스템 이해되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뭐 계산 규칙이 있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틀로 고정되게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가를 봐야 돼. 첫 번째, 지금은 여학생을 먼저 앉힌다. 그리고 사이사이 공간에 들어갈 남학생의 명수를 지정한다. 그 명수가 모두 달라야 되니 1명 또는 2명 또는 3명이다. 그 1명 또는 2명 또는 3명을 지정을 하자. 그게 바로 3팩이라고 하는 거고. 지정이 됐으면 그냥 6명 줄 세면 되는 거. 오케이? 됐죠? 그래서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확통은요,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하나 놓치면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에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문제를 좀 정확하게 잘 읽고 가셔야 됩니다. 보자, 갑니다. 4번 볼게요. 내 문자 small a, b, large x, y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중복을 허용. 6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양 끝에는 모두 대문자가 와야 된대. 내가 6개의 문자를 나열할 거야. 그냥 무턱대고 전체 가지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네 가지가 되겠지. 중복을 허용한다고 나왔으니까. 근데 양 끝에는 모두 대문자가 와야 된대. 대문자가 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라지 X 아니면 라지 Y밖에. 여기도 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스몰 a는 한 번만 나와야 된대. 아, 그러면 스몰 a가 들어갈 곳을 지정해야 되겠지. 내가 답을 쓸 거야. 2 곱하기 2야. 이 2 곱하기 2는 얘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4개 중에 하나는 a가 나와야 돼. 그러면 그 4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그 중에 하나가 A가 됐어. 얘가 A가 됐어. 그러면 요 자리에는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죠. A만 빼고. 그래서 세 가지라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지? 얘는 앞뒤 양 끝에 대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고, 얘는 스몰 a가 들어갈 수 있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고, 그 나머지 3칸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스몰 a만 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얘는 27이 되겠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얘는 27 곱하기 16이 되겠네. 76에 42가 되고 얘는 16이 되고 27이 되니 얘는 432가지다. 그러니 답은 3번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됐죠? 4번에 3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보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보자, 갑니다. 숫자 0, 1, 2 중에서요,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선택 후 또 일렬로 나열한대요. 오케이. 자연수에 맞는데 0과 1은 각각 하나 이상씩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예요. 오케이. 보자. 내가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야. 일단은 이렇게 할까요? 전체 가지수에서 지정을 하고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0이 있고 1이 있는데 얘가 몇 번 들어가냐, 5자리에 쓸 거잖아요. 뭐가 좋을까를 선택해야 되거든. 지금 내가 생각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나. 그 두 가지가 뭐냐면 0과 1의 2의 개수를 좀 지정해 놓고 나열할까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요, 전체에서 0이 없는 경우를 빼고 1이 없는 경우를 빼고, 그러면 0과 1이 동시에 없는 게 중복돼서 빠지니까 한 번 더 할까, 그 생각이 나거든요. 일단 후자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보자. 말 때 내가 지금 말한 거 무슨 뜻인지 알겠니? 총 5개를 선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5자리의 자연수로 만들 거야. 일단 전체 가지수를 만들 거야. 전체는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봐야죠. 0이 못 들어가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나머지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이게 전체 가지수고, 거기서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뺄 겁니다.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수가 각각 두 가지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1이 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뺄 거야. 그러면 1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0과 2만인데 여기는 2밖에 못 들어가죠. 0이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한 가지가 되고 나머지는 두 가지씩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0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여기서도 빠졌고 여기서도 빠졌으니 한 번은 더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합집합에서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와 같은 개념인 거지. 0이 and 1도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중복되어 있으니 한 번 더 하자. 그게 다 2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됐어? 그래서 얘네들 빼고 얘는 더하면 그게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보자. 계산하겠습니다. 쟤는 162 빼기 32 빼기 16 더하기 1. 얘가 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는 163에서 마이너스 48가지를 빼게 되니까 얘는 115가지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보자. 확인은 하면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보자. 내가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들은 생각이 두 가지였어. 첫 번째가 이거였고 두 번째는 0과 1의 개수를 좀 지정해놓고 나열할까? 근데 0과 1의 개수를 지정한다는 건 2의 개수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이 생각도 했었어. 지금 나 이 문제를 지금 처음 보니까. 보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세 번, 한 번 이렇게 써볼까? 그러면 경우수가 너무 많을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얘로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케이? 좋은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보자. 5번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에어컨 오래 틀면 여러분들 감기 걸릴 것 같아서. 또 왜 안 꺼져? 여기서 감기가 걸리면서 시험을 못 보면 또 내 탓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날씨에 조금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왜? 실내가 좀 추워. 에어컨들을 좀 많이 틀어놔서. 자, 갑니다. 6번 갑니다. 아, 2학년은 선생님 거의 모든 학기를 다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나오는 프린트 영상 찍기가 바빠요. 지금 수원도 다 찍은 것 같고, 수원. 확통은 오늘 내일로 다 찍을 겁니다. 동패고만 직전 대비 때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고요. 왜? 그날은 니네만 하면 돼.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와. 근데 동패고를 제한 나머지 학교들은 하루에 다 몰렸어. 그래서 동패고를 제한 나머지 학교들은 직전 대비 때 많은 분량을 하고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전에 끝낼 생각하셔야 돼. 보자. 6번 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 D입니다. 모두 나열하래.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봐봐. 중요한 조건이 이거죠. A, B, C, D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를 곱해서 8이래. 어디서 힌트를 얻었어야 되냐? 8이 2의 세제곱이다 라는 데 힌트를 얻었어야 돼. 8이 얘가 2의 세제곱이다 라는 데 힌트를 얻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large A를 small A를 뭐라고 쓸 거냐면 large A 뭐라고 쓸까 이게? 2의 X제곱이다 라고 써놓을게요. 여기다 쓸까요? small A를 2의 X제곱이다. small B를 2의 Y제곱이다. small C를 2의 Z제곱이다. 그 다음에 스몰 D를 2의 W제곱이다. 이렇게 쓸 거야. 왜? 어차피 2의 거듭적으로 표현돼야 되잖아.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3 같은 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얘네를 싹 곱했어. A, B, C, D를 싹 곱해버리면 2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될 텐데 얘가 2의 세제곱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순열 문제로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건 약간 조합 문제의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3이 돼야 된다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요거 풀이 방법 잘 적어두세요. 왜? 이게 8이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개수 세면 나올 텐데 저게 16이거나 32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만족시킨다. 예로 들어서 x가 0이었으면 이게 0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야. 얘가 1이었으면 2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 0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걸로 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뭘로 가야 돼? 중복 조합으로 가야 돼. 학교님이 문제 잘못 넣는 것 같아. 지금 순열에다 넣었는데 내가 볼 때는 중복 조합 문제야. 그래서 얘는 4개 중에 3개 선택한다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컨비네이션 얘는 6, 3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0가지가 나올 거야. 근데 그 20가지 중에서 얘 때문에 안 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얘 때문에 안 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어떤 경우야? 8, 1, 1, 1. 아, 예로 들어서 내가 1, 빵, 빵, 빵 3개를 가져갔다고 치자고. 그럼 얘는 1, 1, 1, 8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 다 더하면 이게 10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맞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빵빵 1, 1을 가져가도 되는 거고. 아, 빵빵 1, 1, 2야. 그러면 2, 8이죠. 그럼 걔도 안 되는 거네. 맞니? 보자. 예로 들어서 이거는 돼. 돼, 안 돼? 0, 0, 1, 2야. 그러면 얘는 1, 1이 되는 거고 2,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8이 되지. 맞지? 1, 1 더하기가 안 되냐? 1, 1, 2, 4 하면 8 되는 거지. 그럼 되는 거지. 아,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이것만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오겠지. 아, 여기서 우리는 4가지만 빼자. 그래서 답은 16가지다 라고 가야 되지 않냐는 거지. 이런 시스템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의 답은 4번이고요. 보자. 웬일로 지각 한 번 하던 찬서가 지각을 해? 응? 보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자. 7번 갑니다. 보자. 세 문자 A, B, C 중에서요. 모든 문자가 1개 이상씩 포함되도록 중복을 허용해서 5개의 문자를 나열한대요. 그때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게 지금 문제죠. 오케이, 이거예요. 1개 이상이거든요. 일단은 이거부터 하는 게 좋아. A의 개수를 X개에 뽑는다. 내가 총 5개를 뽑을 거야. 그리고 걔를 나열시킬 거거든요, 나는. 그리고 B를 Y개를 뽑는다. C를 Z개를 뽑는다. 라고 개수를 먼저 지정할 거야. 근데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합쳐서 우리는 5개를 뽑아야 되는 거고. 근데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간다고 했으니 이 개수가 1개, 3개를 뽑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바로 A, B, 그 다음에 C, C, C 이렇게 뽑고 얘네를 나열하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얘를 나열하면 얘는 어떻게 돼? 5팩을 3팩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C 3개가 중복되니까. 근데 거기다 곱하기 우리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3이 누가 될지 모르지. 3이 누가 될지 모르니 곱하기 3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3이 뭔지를 기억하라고. 1, 1, 3도 있지만 3, 1, 1도 있고 1, 3, 1도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는 20이니 60까지가 일단 나온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런 케이스가 있죠. 하나를 뽑고 두 개를 뽑고 두 개를 뽑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씩은 뽑아야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죠. A는 하나 뽑고 B를 두 개 뽑고 C를 두 개 뽑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네들을 줄 세어버리면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 5팩이 얼마야? 이게 120이지. 그러니까 30까지가 되겠네요. 그 30까지에다 또 곱하기 얼마 해야 돼? 요 1이 또 누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곱하기 3을 해야죠. 그래서 얘는 90까지가 나온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더 이상의 케이스는 있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얘네 둘만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150까지다.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감을 좀 잡으셔야 돼. 수학 1 또는 수학 2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구조를 알고 가야 돼.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갈게요. 보자. 8번을 보시면요. 두 집합 1, 2, 3, 4, 5입니다. y가 1, 2, 3이고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 정역의 원소와 그거에 대응하는 y값을 곱한 결과는 무조건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잘 생각해봐. 허접해도 이렇게 허접한 문제가 없어. x에서 y로 갔죠. 얘가 1, 2, 3이다. 근데 이게 되게 오해한 친구도 있어요. 여기에 뭐 1대1이다 그런 말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 필요도 없는 거고 1대1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개수가 더 많은데. 생각해봐. 얘가 1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도 상관없지. 어차피 곱해봤자 최대가 3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그냥 3가지다 라고 쓰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최대 6밖에 안 되잖아요. 얘도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 얘도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 하지만 4는 얘가 달라진다. 4는 3으로 가버리면 곱해버리면 12가 되니까 안 된다? 그럼 얘는 1, 2밖에 못 간다? 경우에서 2가지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요 5도 마찬가지죠. 1, 2밖에 못 가죠. 그래서 얘도 2가지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면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27 곱하기 4가 되겠죠. 답은 108. 3번으로 가야 되겠지. 허접한데 이런 허접한 게 없는 거지. 그치? 됐죠? 8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자, P를 지나면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게 지금의 문제다. 보자. 일단은 선생님이 점 찍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고 점을 찍기가 힘들다라면 111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도 할 줄은 알아라. 일단 A부터 P까지는 갑시다. 딴 거 보지 마세요. 그냥 A에서 P까지 간다고 생각해. 여기는 없다고 생각해. 그냥 A에서 P로 간다. 점을 내가 2개 찍을 거야. 어디다 찍어야 돼? 일단 잘리는 부분 여기다 찍고 대각선 방향의 점을 찍으셔야 돼요. 내가 찍는 2점의 정의는 뭐냐면 A부터 P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2점 중에 반드시 한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2점을 동시에 지나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지나는 거 여기 지나는 거 따로 구해서 더하시면 그게 전체가 지수라고 봐야 된다. 중복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요 점을 지나는 건 요거 계산 방법 알죠? 1팩, 2팩분의 3팩이죠. 그래서 3가지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1로 가는 건 1팩, 1팩분의 2팩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얘는 2가지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즉, 요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총 경우의 수는 7가지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P를 기준으로 왼쪽은 보지 마세요. 그죠? 여기서 이제 틀려질 수 있다. 조심. 아마 이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틀려. 여기서 일로 가는 거 구한단 말이야. 구하고 그리고 둘이 곱해. 그러면 틀려. 왜 틀리냐?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 좀 별표 쳐두셔야 돼요. 왜 틀리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면 얘는 일로 못 나와. 그게 포인트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서 7가지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경우다. 이렇게 들어왔다면 여기선 어떻게 가도 상관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경우의 수를 P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로 나눠서 가야 돼요.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로 나눠야 된다. 파란색의 경우라면요. 얘는 여기까지는 일단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4가지가 나오겠죠. 1팩, 3팩분의 4팩이니까. 그래서 여기 1가지니까 여기는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가도 상관없어.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여기 점을 찍어야 돼. 내가 일단 파란 경우를 먼저 할 겁니다. 파란 경우를. 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어떻게 가도 상관없다. 요 점을 지나는 거 세봅시다. 이거 몇 가지예요? 2가지죠. 1팩, 2팩분의 2팩이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거 2팩, 2팩분의 4팩이야. 그러면 얘는 6가지가 나와서 12가지가 돼요. 이해되지? 그지?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는 건 1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건 4가지가 나와서 얘는 5가지가 돼요. 그리고 둘이 더해서 얘는 17가지가 돼. 그래서 첫 번째 답은 4 곱하기 17가지야.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야. 됐어? 오케이? 지울 거야. 지울 거니까 체크해 두세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야.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밖에 없거든. 그리고 여기는 3가지, 1가지, 1가지라서 이 파란 선이 바로 노란 선이 3가지다라고 봐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P에서는 이렇게 못 나와. 왜? 한 번 지나간 거는 지나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P는 무조건 일로 가야 돼. 그리고 여기부터 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팩, 3팩분의 5팩이야. 2팩, 3팩분의 5팩이야. 그래서 얘는 10가지가 나와서 3 곱하기 10이야. 둘이 더하시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곱해주니까 얘는 68가지가 되고 30가지가 되니 답은 98가지가 답이 되지 않을까.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선생님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할게요. 보자. 어디죠? 어디가 잘못됐죠? 10? 이거? 처음에? 요거? 나 요거 잘못했나 보네요. 보자. 오케이. 계산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봐봐. 처음에 파란 선 보세요. 파란 선. 파란 선이었으면 요 점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 된다. 요 점 지나는 거 선택했던 거고, 선생님이 아까. 그래서 여기가 아까 더하기 빼기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2가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몇 가지예요? 2팩, 2팩분의 4팩이니까 6가지지. 그럼 얘는 12가지 맞지? 그치? 그리고 얘는 1가지가 되고 얘는
네 가지가 되는 거지? 아, 그래서 내가 이걸 둘이 더하면 나 미친 거지. 곱해야지.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6가지가 됐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64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94가지로 가셔야 되는 거고.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 왜? 1로 들어갔다면 1로 나오지 못한다는 데 포인트 잡으셔야 된다. 오케이? 됐죠? 보자. 9번의 답은 5번이고요. 보자. 마지막 10번 가겠습니다. 수년의 마지막입니다. 보자. 요런 거거든요. 보자. 모의고사 30번이에요. 일단은 조금은 뭐 확통 문제쯤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다라고 봐야 되겠죠. 보자. 근데 내가 수업 중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확통은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내려면 그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세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다. 봐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 원판에요. A, B, C, D가 있고요. 검은색 원판에 A, B, C, D가 있고요. 다음 규칙에 따라서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쌓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보자. 선택된 4개 원판 중에서 같은 문자가 적혀 있으면 같은 문자가 적혀 있는 끼리는 검은색 원판이 흰색보다 아래쪽에 와 있어야 된대. 아, 만약에 내가 A, A를 둘 다 뽑았다면 검은색 A가 아래에 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문자가 적혀 있는 게 없으면 D가 적힌 원판이 가장 아래쪽에 와야 된다. 오케이? 됐죠? 보자. 일단 케이스를 나눠야 돼. 그 케이스가 바로 첫 번째 케이스가 요걸 먼저 선생님 건드릴게요. 같은 문자가 없는 경우. 같은 문자가 없는 경우. 같은 문자가 없다라면 즉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뽑겠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일단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이게 8개 중에서 4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야. 됐어? 그렇다면 4개를 뽑아놨어. 일단은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A, B, C, D를 뽑아놨어. 아, 근데 그러면 D가 가장 아래쪽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D는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 가장 아래쪽이고 이 3개만 줄을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3팩이 들어갈 거야. 됐어? 일단 이런 케이스. 그래서 얘는 16, 계산하면서 갑시다. 얘는 16 곱하기 6이야. 천천히 계산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96가지가 일단 나와. 이제 두 번째부터는 중복되는 문자들이 나오는 경우지. 아,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런 케이스라고 할게요. 두 개 나온다. 아, 그걸 나는 XX라고 할까요? 이게 AA가 될 수도 있고 BB가 될 수도 있고 CC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YY 형태. 이 형태다라고 볼게요. 즉, 같은 문자가 두 개 뽑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AABB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그렇다면 이걸 뽑는 것까지 먼저 하자. 그러면 나는 4개의 문자 중에서 2개의 문자 선택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BC를 선택했다면 BB, CC 다 뽑겠다는 얘기예요. A, B를 뽑았다면 A, A, B, B 다 뽑겠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A, A, B, B를 뽑았어. 그렇다면 같은 문자끼리는요. 거북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4개를 그냥 줄 세울 거야. 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세웠다고 치자고요. 아, 위아래로 쓸 거니까. 뭐 A, B, B, A 이렇게 줄 세웠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A가 검은색이고 위에 있는 A가 흰색인 거야. 아래에 있는 B가 검은색이고 위에 있는 B가 흰색인 거야. 아, 그러면 얘네 4개 줄만 세우면 되겠네. 그래서 거기선 곱하기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 주시기만 하면 된다.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계산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얘 몇이에요? 6이죠. 얘 6이지. 그래서 얘는 얼마야? 36까지가 나올 거야.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거 체크는 좀 하면서 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요. 이런 케이스가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안 되지. 이건 안 되고 X, X, Y, Z 이 형태로 나오는 경우 하나가 두 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하나씩 나오는 경우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한 거죠. A를 두 개 뽑고 A를 두 개 뽑고 B 하나, C 하나 뽑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뽑는 것까지만 하자고. 처음에 뭐 들어가야 돼? 처음에 내가 두 개 뽑을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줘야지. 그리고 하나씩 뽑을 나머지 세 개의 문자 중에서 두 개의 문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니 내가? 두 개를 뽑을 이 네 개의 문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자. 그럼 내가 A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세 개의 문자 중에서 하나를 뽑을 두 개를 선택하자. B, C를 선택했다. 내가 왜 B, C를 선택했으면 거기서 또 두 가지가 들어가야지. B를 선택했더라도 둘 중에 하나. C를 선택했더라도 둘 중에 하나. 오케이?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 뭔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고 있는 거야? 비 오는 거야? 헐. 밖에 나가지 마. 그냥 여기서 공부나 해. 그럼 내가 이제 뽑는 것까지 했어. 그러면 얘네들 뭐 해야 돼? 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 줄 세우는 건 4팩을 2팩으로 나눠야 된다. 왜? A가 중복되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치자고. A, B, A, C 이렇게 썼다고 치자고. 그러면 밑에 있는 A가 검은색 A고 위에 있는 A가 흰색 A다. 그래서 줄만 세우면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계산하겠습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이건 몇이야? 12죠. 그럼 얘는 12, 144. 144 곱하기 4네요. 144 곱하기 4가 얼마예요? 500. 576이래요. 그래서 얼뜻 보기에는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나? 계산 마저 한번 하겠습니다. 보자. 576에다가 얘네 둘을 더하면 이게 132죠. 132. 그럼 얘는 708이 나오네요. 답 확인하겠습니다. 요렇게 가셔야 된다. 일단 케이스가 하나, 둘, 세 가지 케이스가 있고 차근차근히 정리해 가셔야 돼요. 됐죠? 보자. 일단 순열 첫 번째 여기까지 먼저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보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단어 여러분들 조합입니다. 조합 총 8문항이 있고요. 또 8문항에 대한 전문항 풀이를 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한비꺼분들은 이 영상 여러 번 보시고 한 2번, 3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되겠죠. 다시는 안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상 자료를 남겨드리는 거고 필요한 부분만 싹 골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자, 1번부터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자, 빨간색 볼펜 5개가 있고요. 파란색 볼펜 2자라고 했습니다. 4명의 학생이 남김없이 나눠주고 싶대요. 같은 색끼리의 볼펜은 서로 구분하지 않고요. 볼펜은 한 자루도 못 받는 학생은 있을 수도 있다. 4명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할게요. 이렇게 4명 합쳐서 빨간색 5개 나눠주자. 그리고 파란색도 2자로 나눠주자. 각각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거지. H, 4, 5. 이게 빨간색 볼펜 나눠준 거고.
한자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중복조합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H4, 2 파란색 나눠준 거고요. 계산만 해서 곱하시면 답이겠죠. 그래서 얘는 컨비네이션, 얘는 8, 5니까 8, 3과 같을 거고 얘는 5, 2가 될 것이고요. 얘를 계산하면 얘는 56이 되고 얘는 10이 되니 답은 560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뭐 1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보자. 1번의 답은 1번이고요.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보자.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2번입니다. 2번도 보시면 보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의미 아닌 정수에 0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6이야. 이거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0은 우리는 봐봐. 이거지. 일단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6이 되는 전체 가지수는 구하자. 전체 가지수를 구한다면 H4, 6이죠. 근데 적어도 하나는 0이래. 그러면 전체가 0이 아닌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전체가 0이 아닌 경우라는 건 적어도 하나씩을 줬던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줬으니 2개가 남을 거다. 그래서 얘는 H4, 2를 빼버리면 이거는 0이 되는 경우가 없는 케이스니까 그걸 빼버리시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하겠습니다. 얘는 컨비네이션 9, 6이니 9, 3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컨비네이션 5, 2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야죠. 얘는 3, 2, 1, 9, 8, 7이에요. 3, 4. 그래서 얘는 84가지가 나오네요. 84가지. 그리고 얘는 계산하면 10가지가 나오니 2개를 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74가지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보자.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정리만 해 가시면 충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자. 3번 가볼게요. 보자. 3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는 하나씩은 주고 갔어야지. 그래서 얘는 7개로 바뀔 것이다. 근데 제곱의 절대값이, 차가 절대값이 5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5가 되는 케이스를 먼저 구해놓고 가자. 그러면 A, B를 지정해놓고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마이너스 5가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뭐 마이너스 5가 되는 건 A, B가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보자. 제곱해서 뺐더니 5가 되는 거 뭐야? 9, 4밖에 없지 않아요? 맞잖아. 그러면 A, B를 했을 때 얘가 3이고 얘가 2 또는 얘가 2고 얘가 3도 되는 거죠. 왜? 마이너스 5도 가능한 거니까. 더 이상의 케이스는 없을 거고요. 보자. A가 3이고 B가 2라고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C 플러스 D 플러스 2는요.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10입니다. 총 5개를 줬으니 7개가 남아 있어야 될 것이고 얘네는 적어도 하나씩 가져갔어야 되니 4개가 남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얘는 H3, 4로 가시면 되는 거고 컨비네이션 6, 2와 같겠죠. 그래서 얘는 15가지가 나올 거고 얘도 똑같겠지. 얘도 똑같이 15가지일 수밖에 없죠. A, B 합이 5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답은 30가지다. 그러니까 답은 1번으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죠? 문제 이해하시는 데는 뭐 1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4번 가겠습니다. 자, 풀이가 좀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보자. 자, O 이하의 자연수 A, B, C, D다 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이거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자. A, B 플러스 1, C, D다. 함수로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5 이하라고 나왔으니 1, 2, 3, 4, 5로 간다. 그리고 얘네가 1로 간다라고 인지를 해주고, 그리고 얘는 갈수록 커진다라고 이해를 할게. 내가 얘네는 갈수록 커진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 문제는 x1과 x2가 비교했을 때 x2가 크다라면 fx1과 fx2를 비교했을 때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고요. 중복조합으로 이해를 한다면 얘는 H, 이게 앞에 오는 거야. 4개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요 B가 자연수야. 그럼 얘는 1이 될 수는 없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얘가 1이 되는 케이스를 빼버리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얘가 1 말고 담은 건 다 되는 거니까. 이런 케이스만 빼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요 2개는 요 5개로 갈 수 있는 거니 여기서 5, 2를 빼버리면 답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머릿속으로 구조가 잡혀야 돼.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 꼭 그 방법이 정답이란 말은 없어. 네,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컨비네이션 8, 4가 되고요. 얘는 컨비네이션 6, 2가 되고요. 얘는 4, 3, 2, 1. 그리고 여기는 8, 7, 6, 5. 그래서 얘는 8 없어지고 2가 되고, 그래서 얘는 70까지가 나올 것이고요. 얘를 계산하면 얘는 15가지가 나오니 빼주면 55가지가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함수로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함수로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보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5번 갑니다. 보자, x가요 1, 2, 3, 4, 5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F를 2번 합성해서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된대. 그리고 1, 3, 5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맞지? 그지? 아마 이 얘기입니다. 1, 2, 3, 4, 5입니다. 1, 2, 3, 4, 5예요. 여기도 1, 2, 3, 4, 5입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x에서 x로 가고 다시 x로 가서 이게 fni 2번 가면 2번 합성한다는 얘기고, 결과론적으로 2번 거쳐서 가면 1은 어디로 가야 된다? 4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케이? 보자. 그럼 우리가 1이 갈 수 있는 걸 지정해 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자. 야, 1이 1로 가면 되겠니? 이쪽 함수와 이쪽 함수는 똑같은 거야. 얘가 1로 간다면 얘는 1로 갈 수밖에 없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F1이요 2로 간다라고 가정할게요. F1이 2로 갔으면 2가 4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F2가 4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요, 어디로 가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오케이? 보자. 일단 여기까지만 써놓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케이. 보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1이 2로 갔어. 이건 지울 거라서 이거 다 쓸게. 2는 무조건 4로 가야 돼. 이거 선택권이 없어. 3과 5는 얘가 간 데보다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 돼. 그럼 이 4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H 4, 2가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1이 2로 갔다면 2는 무조건 4야. 그러니까 2는 선택권이 없어. 얘는 선택권이 없고 3과 5는 1이 간 데보다 큰 데로 가야,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 되니 이 4가지로 가야 돼. 4는 어디로 가도 상관없고. 그래서 4는 5가지다.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얘가 첫 번째 답이 되는 거고. 됐어? F1이 이제 3으로 갔다라고 가정할 거야. F1이 3으로 갔어. 그러면 3이 4로 가야 돼. 그러면 3이 4로 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5는요. 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5는 2가지가 돼요. 2와 4는요. 지네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5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얘는 2가 가는 거, 4가 가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F1이 4다라고 보겠습니다. 잘 따라와야 돼. 이거 쉽지만은 않아요. 29번이니까. 얘가 4로 갔어. 그러면 4는 4로 가야죠. 4는 4로 가야지. 상관없죠. 뭐 1대1이다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라면 F4는 무조건 4로 가야 돼. 아, 그렇다면 3과 5는요. 4, 5 2가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H, 2가 돼야 돼. 그래서 3과 5는 결정지었어. 4도 됐어. 2는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돼요. 곱하기 5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F1이 5다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F1이 5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안 될 거야. 안 될 건데 F1이 5다라면 F1이 5라면 요 5가 4로 가야 돼. 근데 5가 4로 갈 수가 없죠. F5가 4로 갈 수가 없지. 왜? 이 5 값은 얘보다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이 하나, 둘, 세 가지만 답이다라고 보셔야 된다. 오케이? 차근차근히 좀 써가면서 가야 돼. 이런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29번이다 보니까. 보자.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컨비네이션 5,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10이 되니 최종적인 여기선 답은 50까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갑니다. 25니까 얘도 50까지가 되겠죠. 얘 갑니다. 얘는 컨비네이션 3, 2가 되니 3가지 돼서 얘는 15가지가 되고 다 더하시면 답은 115가지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됐죠? 보자. 지금 총 5문제를 했는데 조합해서 그 5개 중에서 가장 난감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보자. 5번 조금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따지셔야 돼요. 이해관계. 자, 넘어가서요.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 이항 정리죠. 이항 정리. 아, 이거 기본적으로 하나 나온다고 했죠.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 나와. 여기서 상수항, 여기서 x의 개수, 여기서 x의 개수, 상수항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더라. 곱해서 x의 개수가 되려면. 근데 상수항은 구하기 대빵 쉽다. 그냥 2에 4제 곱하는 게 16이다. 여기서 상수항이 1의 세제곱이니까 1밖에 안 나오다. 결론적인 얘기는 여기서 우리는 x의 개수를 뽑자. 그러면 우리는 1을 2개 뽑고 3x를 하나 뽑고 앞에 있지 말고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x의 개수다. 이항 정리의 기본이 이거였죠. 보자. 얘를 계산하시면 9x가 나올 겁니다. 여기다 얘까지 곱해줘야 되니
여기서는 얼마 나올 거냐면 144x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x를 뽑을 겁니다. 2를 뽑고 x를 뽑을 건데 x는 하나를 뽑고 얘를 3개를 뽑아야 되겠죠?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8, 4, 32x. 여기 1이니까 뭐 곱하기도 굳이 없을 것이고 둘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x의 개수는 176이다. 답은 2번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냥 소소하게 넘어갈 겁니다. 7번 가겠습니다. 7번. 내가 이거 보고 자주 얘기했거든요. 나 이거 설명 드릴 거 없다. 얘기를 할 건덕지도 없다. 설명 안 할 거야. 얘는 그냥 1 플러스 3의 4제곱을 전개시키면 이거다 라고밖에 말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4의 4제곱이 답이다. 그러면 2의 8제곱이 답이다. 그래서 얘는 256이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해. 이게 이항정리의 기본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8번 가겠습니다. 보자.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요. 1, 2를 모두 일단 25 이하야. 1, 2를 모두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홀수입니다. 봐봐. 여러분 1, 2를 모두 포함한대요. 그러면 1, 2는 빼야죠. 1, 2는 빼버리고 그럼 몇 개가 남아있어? 23개가 남아있죠. 네, 맞지? 1, 2를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홀수야. 그럼 1, 2를 빼버려도 남은 거는 홀수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23개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23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23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경우도 있고 쭉 가서 23개 중에 23개 다 뽑는 경우도 있다. 홀수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23, 0부터 순서대로 23, 23까지 합이 얼마나 그랬어? 2의 23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 중에 홀수 번째를 모아놓으면 절반, 짝수 번째 모아놓으면 절반이라고 했으니 이거 2로 나눠버리시면 2의 22제곱 그냥 얘가 답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그지? 이 조합 8개는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아까 하나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요거 5번 하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단 조합 8문항에 대한 전문항 풀이였고요. 자, 넘어와서 이제 확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어서 우리 다음 단원 확률 파트입니다. 보자. 확률이 들어가지 않는 학교들이 많죠. 한빛고만 거의 들어가나? 그럴 텐데. 한빛고 확률 들어갔는데 뭐 특별한 거 없다. 앞에 그냥 경우의 수와 똑같다. 보자. 크게 언급할 거 없습니다. 바로 문제 보면서 12문항 깔끔하게 풀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자. 그냥 경우의 수 앞에 순열 조합과 똑같은 내용이다. 크게 다를 거 없다. 보자. 1번 볼게요. 4개의 수 1, 3, 5, 7 중에서요.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숫자를 우리는 A라고 보고요. 요 4개 중에 한 개를 택한 걸 B라고 봤을 때 이게 이거일 확률을 구하라는 게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거죠. 맞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은 전체 봐봐. 확률의 뜻은 알고 있잖아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다. 그게 이 내용이 끝이야. 그래서 앞에 순열 조합과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전체 정유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A가 나올 수 있고 4가지고요. B도 4가지잖아요. 얘는 4 곱하기 4니까 전체 가지수는 16가지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해당 가지수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죠. 보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A는 1이다 라고 볼게요. A가 1이야. 그러면 B는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A가 1입니다. 근데 B는 4, 6, 8, 10 중에 하나예요. 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2다.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고. A가 2라면 넘어가서 2와 8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4, 6. 4 또는 6이 될 수 있다라고 보라는 거고요. 미쳤나 봐. A가 2가 없는데 왜 2를 하고 있어? 미친 거지. 정신 안 차려. 보자. A가 3일 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3이면 넘어가서 얘는 3되고 얘는 12가 될 거니 그 안에 들어가는 6, 8, 10이다. 6 또는 8 또는 10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야 돼. 얘가 5입니다. 얘가 5라면 넘어가서 얘는 5가 될 것이고 얘는 20이 될 거니 이 안에 들어있는 건 6, 8, 10이다. 또 6, 8, 10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3일 때요. 4도 되나요? 3일 때 4도 되네요. 이런 거 경우에서 놓치면 틀리는 거야. 보자. 그 다음에 얘는 7일 때다 라고 보자. 얘가 7일 때야. 넘어가니까 7부터 28까지다. 그러면 80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고 얘는 4가지, 3가지, 2가지다. 그냥 더하니까 9가지다 라고 보란 얘기예요. 그냥 이거분의 9다. 그래서 답은 16분의 9다. 특별히 뭐 확률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의 답은 2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2번 한번 볼게요. 똑같아. 확률이 아니에요. 그냥 경우의 수 순열 조합입니다. 보자. 주사위 3개를 던졌대요. 일단은 이게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거지. 이게 아까 우리 조합인가? 거기서 풀었던 문제와 비슷한 것 같은데 순열이었는데 조합 문제인데 순열 잘못 넣었다. 그 문제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전체 가지수는 6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얘가 2의 제곱이다 라는 데 주목하시고 그러면 나는 아까와 똑같이 A를 2의 X제곱, B를 2의 Y제곱, C를 2의 Z제곱이라고 보겠다. 그래서 내가 A, B, C를 곱해버리니 2의 X 플러스 Y 플러스 Z제곱이 될 텐데 얘가 바로 2의 2제곱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가 나와야 된다. 얘가 만약에 002라면 얘가 002야 그러면 얘는 1, 1, 4 그런 숫자들로 보겠다는 거지. 됐죠? 보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복조합을 써야 되겠지. H, 3,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컨비네이션 4, 2가 되니 6가지가 되고 얘는 6이다. 그러면 얘는 약분얘가 답은 36분의 1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경우의 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3번 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의 문제와 약간 비슷하지만 이거는 조금 다르죠. 왜? 아까는 2의 거듭제곱이었지만 얘는 2의 거듭제곱이 아니거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야지. 사실 앞에 문제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 일단은 전체 가지수는 6, 6, 6, 6이야. 해당 가지수 구하는 게 그냥 순열 조합 아니냐는 거지. 근데 얘네 곱해서 10이래. 10이라는 건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이란 말이야.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 봐봐.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야. 일단은 이 셋 중에 하나가 3인 경우야. 3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
그렇다면 얘는 일단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겠죠. A, B, C, D 중에 누가 3일지 모르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D가 3이라고 가져간다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2의 2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전 문제와 똑같이 이제 중복조합 돌리면 되는 거고요. 2의 X제곱, 2의 Y제곱, 2의 Z제곱. 그래서 얘는 H3, 2로 돌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아까와 똑같은 풀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컨비네이션 4, 2가 되니 6가지가 되고 곱해주니까 얘는 24가지의 일단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근데 한 케이스가 더 있지. 이번에는 얘가 6, 2, 1, 1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6을 쓰고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1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1, 2만 쓰면 되는 거니까 요 12가지도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니까 얘는 36가지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깔끔하게 약분되니까 답은 36분의 1이다. 1번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학교 분들도 보실 만한 문제다. 4번 한번 가겠습니다. 보자. 4번 보시면요. A, B, C, D입니다.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와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대요. 오케이. 9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적혀있는 카드에 바로 양옆에는 숫자가 있어야 된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A가 있는 거에 양옆에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요. 지네 쓰고 싶은 대로 쓰라는 거고요. 됐어? 이제 내가 하는 시스템을 보라고.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가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이 9개를 줄 세울 거야. 일단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로 가야 돼? 9팩으로 가야죠. 일단 전체 가지수는 9개를 줄 세우니 9팩으로 가셔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A 양옆에 숫자가 있어야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자? 일단 A를 써놓으세요. 그리고 양옆에 들어갈 숫자 2개를 선택하자. 선택하면서 줄까지 세워버리자. 그러면 얘는 P 몇이야?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줄을 세워버리자. A 양옆으로는 숫자가 들어간다고 나왔으니까 그럼 내가 3, 4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네를 쓴 A와 3, 4는 빼야죠. 그리고 얘네를 한 덩어리로 놔야지. 자리 바꾼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자리 바꾼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P를 썼기 때문에.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줄 세운다고 봐야 된다. 7팩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답을 쓰면 얘는 4 곱하기 3이죠. 퍼뮤테이션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7팩이야. 그러면 깔끔하게 7팩에 약분돼서 9, 8만 남는다고. 그리고 여기서 3이 남고요. 2가 남고요. 그러니 답은 6분의 1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죠? 확률 들어간 학교들은 지금 잘 보셔야 되겠죠? 보자. 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5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제가 쉽게 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풀이가 길지도 않고요. 봐봐. x가 10 이하의 자연수다 나왔고요. 원수의 개수가 4개의 부분축합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해서 x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보자. 일단 전체 가지수부터 구하자. 전체 가지수는요. 원수의 개수가 4개야. 10개 중에서 4개 선택한다.
10개 중에서 4개 선택한다. 이게 전체 가짓수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해당 가짓수를 구해야 되겠죠? 서로 다른 세 원수의 합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어떤 거 3개를 뽑아서 더해도 3의 배수가 되지 말아야 된다. 내 말 오케이? 보자. 확률만 문제가 아니야. 경우의 수, 순열 조합만 시험 범위 학교들도 이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3의 배수란 단어가 나왔어. 합이 3의 배수란 단어가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말 얘기 많이 했는데 그룹으로 나눠라.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라. 그리고 나는 얘가 나머지가 0인 것들 3으로 나눴을 때 3, 6, 9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것들 1, 4, 7, 10 나머지가 2인 것들 2, 그 다음에 제곱 5, 8 끝인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거 끝이지.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4개를 선택한 건데 어떤 거 3개를 뽑아서 더해도 3의 배수가 되지 말아야 된대. 무슨 얘기일 것 같아? 봐봐. 내가 여기서 하나씩이라도 뽑으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해봐. 6 나와. 3의 배수가 나와. A그룹, B그룹, C그룹이 하나씩 있다라면 3개 더하면 3의 배수가 돼. 근데 3의 배수가 되면 안 된대. 그러면 셋 다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4개를 뽑을 거야. 근데 여기서 3개를 뽑으면 그 3개를 더하면 또 3의 배수야. 아, 그러면 4개를 뽑을 건데 의미 잘 알아두세요. 이 중에서 내가 4개를 뽑을 건데 어떤 3개의 합도 3의 배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케이스밖에 안 되냐? A그룹에서 2개, B그룹에서 2개 이런 케이스밖에 안 돼. A그룹에서 3개를 뽑아버리면 그 3개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돼.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이라도 뽑으면 그 3개를 더하면 또 3의 배수가 돼. 유일하게 되지 않는 게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를 뽑는 경우야. 그럼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도 되겠지.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각각 3개 그룹에서 2개 그룹에서 2개씩을 뽑는 경우만 안 된다. 됐어? 오케이? 보자. 그러면 내가 A그룹, B그룹에서 2개씩이라면 얘는 3개 중에서 2개. 그 다음에 얘는 4개 중에서 2개가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면 얘는 3, 6, 18가지가 나올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케이스는요. A그룹에서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그룹에서 아이고 허리야. 하얀 거. 아, 맥락이 확 끊겨버리네. 보자. A그룹에서 2개고요. C그룹에서 2개야. 그래도 얘는 컨비네이션 3개 중에서 2개고 얘도 3개 중에서 2개가 돼야 되겠지. 곱해주니까 얘는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B그룹에서 2개, C그룹에서 2개도 안 된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이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도 18개가 되는 거고요. 다 더하니까 얘는 몇 개? 45가지가 된다. 그래서 얘는 45가 답이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계산하겠습니다. B 2개, C 2개. 얘는 4개 중에서 뭐라고? 아, 3개만 뽑아서 그러잖아. 어떤 3개? 만약에 요렇게 뽑았다고 치자. 4개를 다 더하면 3의 배수겠지만 세 원소의 합이잖아. 이렇게 3개 더하면 이거 3의 배수 나와요? 안 나오지. 이렇게 하면 이거 3의 배수 안 나오지. 4개를 다 더하면 3의 배수가 되겠지만 3개만 더해서 3의 배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4, 3, 2, 1, 19, 8, 7.
계산합시다. 그리고 얘는 3. 그리고 여기서 얘도 약분을 해줄 수 있겠네. 15, 3. 얘도 약분되네. 깜짝 놀랐네. 2, 3. 그래서 14분의 3. 그러니까 답은 1번으로 가야 되지 않냐. 오케이? 한비코분들은 이 5번은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5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5번의 답은 1번이고요. 한비코분들은 5번 체크하세요. 확률 들어가신 분들은 이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보자. 6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어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비코 부교재 여러분들 프린트죠. 보자. 확률 파트의 6번입니다. x가 1, 2, 3, 4고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15개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의 부분집합은 2의 4제곱계 16개인데 그중에 공집합을 제하고 15개가 있대. 그때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을 뽑아서 서로 다르다는 말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는 확률을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일단은 전체 가지수는 15개 중에서 3개의 부분집합을 선택하는 거죠. 일단은 전체 가지수는 15개 중에 3개 뽑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그냥 3개 뽑는 게 아니죠. A, B, C를 지정할 거니 얘는 15개,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5가지고 B는 14가지고 C는 13가지다. 이렇게 보셔야지. 보자. 식으로 써드린다면 순서가 바뀜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취급하니 15, 3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보자. 이 문제 한비코분들 너무나 좀 중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풀이가 좀 특이하게 돌아갈 테니 일단 별표는 좀 쳐두시고 보자. 이렇게 인지를 할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C라는 집합이 있다. 그리고 바깥에가 이제 D다. 그리고 여기 안에 1, 2, 3, 4라는 것이 들어갈 거다. 여기에 1, 2, 3, 4라는 4개가 들어갈 건데 서로 다른 집합이 돼야 되니 여기는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있다라고 치자.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를 A개다라고 볼 거고요. 여기를 B개가 들어가고 C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D개가 들어간다고 할 거야. 이 D는 이제 바깥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합쳐서 몇 개의 원소가 들어갈 거냐? 4개의 원소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얘가 하나씩이야. 이 세 군데는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돼. 만약에 B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버리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똑같은 집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씩은 A, B, C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요 1, 2, 3, 4를 A, B, C, D에 하나씩 줄 맞춰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줄 맞춰서 들어간다. 그래서 얘는 4팩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개, 하나, 빵개가 들어가는 경우 있다.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 어떻게 하냐? 여기에 2개가 들어갈 거야.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들어간다. 나머지 2개 중에 하나가 선택해서 들어간다. 나머지 하나는 1로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근데 얘도 있을 수 있고 1, 2, 1, 0도 있고 1, 1, 2, 0도 있으니 이런 케이스가 3가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 예로 들어볼게요. 얘가 만약에 2개를 선택했는데 1, 3이야. 여기에 1, 3이 들어갔고 여기에 2가 들어갔고 여기에 4가 들어갔다면 A라는 집합은 1, 3으로 보는 거고 B라는 집합은 1, 2, 3, C라는 집합은 1, 2, 3, 4로 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저거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우리 슬슬 계산만 해주면 얘는 6가지가 되고 얘는 2가지가 되고 그래서 얘는 12가지니 얘는 36가지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얘네 둘이 우리 더하시면 얘는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60까지가 나올 겁니다. 아, 그게 바로 해당 가지수 60까지가 된다. 아, 풀이가 좀 약간 특이하게 돌아가죠. 별표 쳐놓고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분돼서 4가 되고 얘도 약분돼서 2가 남고 여기엔 7이 남고 그래서 답은 91분의 2로 가야 된다. 한미권 분들 요 6범죄는 좀 별표를 쳐놓고 풀이 방법이 희한하게 좀 다르게 들어가죠. 여러분들 잘 정리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보자.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자. (7번을) 잠깐 보시면요.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대요. 아, 그리고 택한 게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갈 계획이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요. 거기서 택한 수가 오케이 전체에서 빼면 안 되죠. 우리는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이니까. 그럼 나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구할 거고요. 거기다 3,500 이상 되는 또 경우의 수를 구할 거고. 근데 5의 배수이면서 3,500 이상 되는 거. 아,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500 이상 되는 경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 한 번은 빼줘야 되지 않냐. 여러분들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했던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일단 확률이니까 전체 가지수가 나와야 되겠죠. 전체 가지수는 4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니 P, 5, 4로 보셔야 되겠지. 그래서 5, 4, 3, 2 이게 전체 가지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해당 가지수를 구할게요. 보자, 내가 4자리를 만들 겁니다. 4자리를 만들 건데 5의 배수가 되고 싶어? 그럼 마지막은 무조건 5가 돼야 되겠지. 그 5는 빼버리고 4개 중에서 3개 줄 세우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24가지가 됩니다. 4, 3, 2가 될 거니까. 그래서 24가지가 나올 것이고요. 3,500 이상 되는 것도 찾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5였다라면 여기가 5였다면 무조건 3,500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럼 또 나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니 24가지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4였다라면 이건 역시도 무조건 3,500 이상이 되니 여기도 4개 중에 3개 줄 세워서 24가지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가 3인데 얘가 5가 됐어. 그래도 3,500 이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다 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6가지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얘네들을 다 더하니까 얘는 54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일단 더해줘야 되는 거고. 2개가 중복되는 이런 케이스는 중복되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된다. 4자리를 만들 건데 일단 5의 배수야.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5가 돼야 되는 거고. 3,500 이상이야. 그러면 얘가 4였을 때다. 얘가 4고 얘가 5라면 얘는 3,500 이상 되면서 5의 배수 되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줄 세우면 되겠죠. 6가지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5인데 여기가 3이야. 근데 3,500 비슷하려면 여기 무조건 5가 되는데 5가 벌써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가 3,500개가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6가지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78가지니까 얘는 72가지다 라고 가주셔야 되겠네요. 이제 계산만 살살살살 한번 해볼게요. 보자. 4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18이 될 것이고 얘도 나누면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더 나눠지나? 얘가 또 나눠지네. 얘가 3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5분의 3으로 가주시면 답은 4번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봐봐.
확률이지만 여러분들 확률 파트가 들어가지 않는 학교들도요. 요게 그냥 경우의 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확률 파트가 들어가지 않는 학교들도 반드시 한두 번 정도는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의 답은 4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보자. 8번 한번 가볼게요. 보자. 급하게 가시면 안 돼요. 경우의 수는 놓치지 않으려고 천천히 가셔야 돼요.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풀이는 금방금방 끝나니 풀이가 길지는 않을 거니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실 생각하셔야 되고요. 보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1이 적힌 공이 1개, 1이 적힌 흰 공 하나가 있고요. 2가 적힌 흰 공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 오케이. 그럼 이거 좀 표시 좀 할까? 흰 거, 2가 적힌 흰 공 1개. 파란 거를 검은색이라고 할게요. 1이 적힌 검은 공 1개. 2가 적힌 검은 공 3개. 이렇게 있다. 여기서 임의의 3개를 동시에 꺼낸다는 시행이 안 돼요. 그때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오케이. 일단은 확률이잖아. 전체 가지수는 나와야 되겠죠. 전체 가지수는 오케이. 총 몇 개야?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6개 중에서 3개 뽑는다가 일단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PA를 먼저 구할게요. A의 확률. 그러면 얘는 흰 거 1개와 검은 거 2개야. 흰 거 하나, 둘 중에 하나. 검은 거 넷 중에 2개. 이게 바로 A의 확률이 되는 거고. 계산이나 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얘를 계산하면 얘는 얼마나 20이 나올 것이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로 약분하면 5가 될 것이고 3이 되니 얘는 5분의 3이 된다. 이게 PA가 되는 거고. 내 목적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 보자. 내 방법은요. 일단 PA 합 B의 확률은 집합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PA에다가 PB를 더하고 거기서 나는 둘의 교집합을 뺄 방법으로 갈 거다. 그리고 내가 PA를 구해놓으니 그 PA가 지금 5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PB와 PA 교비를 다 구해야 되겠지. 이제 PB도 갑니다. 전체 가지수는 똑같아요. 20가지가 되겠지. 해당 가지수 볼게요. 꺼낸 3개 공에 적혀있는 수가 모두 곱한 것이 8이 돼야 된대. 아, 여기서 3개 뽑을 건데 그게 곱이 8이 돼야 된대. 3개 곱이 8이 되려면 1은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다시 쓰면 1은 2개 중에 1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는 4개 중에서 3개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해놓으면 얘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이거 4죠. 그러면 얘는 5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5분의 1이겠네요. 근데 우리는 둘의 교집합을 구해야죠. 둘의 A와 B예요. 즉 2가 3개가 나와야 되는데 흰 공에서 하나, 검은 공에서 2개예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할 A 교 B는 똑같이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인데 그 중에 흰 거 하나와 검은 거 2개인데 흰 거는 2가 나오고 검은 거 셋 중에 2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얘는 1개 중에 하나죠.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검은 거 3개 중에 2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0분의 3이 되는 거고. 더하고 빼주시면 되겠죠. 얘가 5분의 4죠. 통분을 해버리니 얘는 20분의 16, 13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20분의 13, 3번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가 아니잖아. PA를 못 구하고 PB를 못 구하는데
PA를 못 구했다는 건 이거 못 구하고 이거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 행동이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됐죠? 보자. 차근차근히 급하게 하지 마세요. 잘 정리는 하면서 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한번 가볼게요. 9번. 보자. 뭐 3점짜리들은 뭐 쉽게 좀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PA, A형의 3분의 1이면 그리고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고 나왔죠. 얘네들 배반 사건의 뜻은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빵이다야.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하면 얘는 1-PA입니다. 근데 얘가 3분의 1이니 얘는 3분의 2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둘이 곱해서 6분의 1이 나오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PB를 구할 수가 있죠. PB는 6분의 1에다가 넘어오니까 2분의 3이 되니 얘는 4분의 1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전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집합의 확률은 PA 플러스 PB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한번 뺀다라는 건데 얘가 3분의 1이고요. 얘가 4분의 1인데 둘은 배반 사건이니 얘는 빵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2분의 7이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뭐 지극히 쉬운 문제다라고 판단은 좀 됩니다. 보자. 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이네요, 수능. 근데 3점짜리야.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흰 마스크 5개와 검은색 9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요. 임의로 3개, 이런 것들은 조심하자. 흰 마스크 5개가 있어. 저 5개는 같은 5개야, 다른 5개야. 같다, 구분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없다라면 저 5개는 다 다른 걸로 취급하셔야 돼요. 요 9개도 모두 다른 걸로 취급해야 된다. 보자. 이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낸대요. 그때 3개의 마스크들 적어도 1개는 흰 거기 나와야 돼. 여러분들 적어도란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좋다. 여사건은 뭐냐? 전체 확률 1에서 반대 경우를 빼자. 그러면 적어도 1개는 흰 게 나온다는 거의 반대는요. 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모두 검은색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거의 확률을 구할게요. 일단 전체 가짓수는요. 14개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선택할 거냐면 3개를 선택할 거다. 근데 그 중에서 모두 검은색이다. 흰 거는 5개 중에 빵개가 나와야 되고 검은색은 9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 이게 반대 경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럼 얘를 우리가 천천히 계산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3, 2, 1, 14, 13, 1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약분돼서 여기에 2만 남을 것이고요. 얘 분자도 내가 계산하니 이건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얘는 3, 2, 1, 9, 8, 7이 되겠죠. 약분만 좀 잘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3, 얘는 4. 헷갈리면 좀 적으세요. 분모는요. 14, 13, 2만 남아있고요. 얘는 3, 4, 7이 남아있고요. 그러면 얘 2 남고 얘까지 갖고 나면 여기 2가 남겠네. 그리고 요 2와 요 2가 없어지니 얘는 13분의 3이다. 아니 여기까지 써놓고 이게 답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지. 왜?
나는 반대 경우를 구한 거야. 1에서 얘를 빼야죠. 그래서 답은 13분의 10이다라고 가져가야 된다. 답은 5번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됐죠? 자, 10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생님 느끼기에는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11번 넘어갑니다. 보자. 수직선의 원점에 점 P가 있대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다음 시행을 반복한대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수가 6의 약수이면 1만큼 이동하고 양의 방으로 6의 약수가 아니면 이동하지 않는데요. 얘를 4번 반복했을 때 4번째 시행 후 P가 2 이상이 나오고 싶대.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보자. 일단은 6의 약수가 뭐야? 1, 2, 3, 6이죠. 그러면 얘는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될 거야. 이거의 확률은. 그 6의 약수가 아니면은 얘는 3분의 1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나는 이걸 4번 한대. 4번에서 얘가 2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2번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얘는 이동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가 2번 나왔어. 3분의 1이 2번 나오는 거죠. 이것도 2칸 이동하니까 2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컨비네이션 우리는 또 선택해줘야 돼. 4개 중에서 2번. 언제 2번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3분의 2의 세제곱. 얘가 3번 이동하고 3분의 1이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또 4번 중에서 3번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4번 모두 3분의 2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3분의 1이 정확했으면 0제곱이다.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고요. 사실은 뭐 전체에서 한 번 나올 경우와 빵번 나올 경우를 빼도 되는 거죠. 6건을 풀어도 상관없고 뭐 그냥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냥 풀면 3가지인데 6건 풀면 2가지니까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보자. 써놨으니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얘는 분모는 다 81이 되겠죠. 4. 얘는 6. 그럼 얘는 24가 될 것이고 얘도 81이죠. 분모는 8, 4, 32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얘는 16이다. 이렇게 해보란 얘기네. 그래서 더하니까 40이니까 얘는 몇이 나와? 이거 72가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9로 약분하니까 얘는 9분의 8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네. 계산 요령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번의 답은 4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보자. 마지막 12번 가겠습니다. 보자. 한빛고 학교 프린트 전문항 다 풀고 있습니다. 보자. 뭐 필요하신 번호만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봤을 때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수만 하지 마시고 약간의 변형들은 일어날 거니 뭐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자.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요.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 주머니가 있대. 오케이. 여기서 이미 3장을 꺼냈는데 일단 전체 가지수는 10개 중에서 3개 선택한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이거나 7 이상이래. 근데 이건 경우의 수가 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거의 반대 경우를 구할게. 이거의 반대 경우. 전체 1에서 반대 경우를 빼자. 그 반대 경우는 가장 작은 것이 4보다는 크죠. 왜? 4 이하의 반대는 4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이걸로 구할 거야. 여기에 이하니까 는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반대니까 는은 빠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요. 요 가장 작은 게 5 또는 6인 경우를 구하겠다는 거죠. 그 나는 뺄 겁니다. 전체 1에서 뺄 거예요. 가장 작은 게 5다. 여러분들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인데 여기서 나는 몇 개를 뽑을 거냐면 3장을 뽑을 건데 가장 작은 게 5가 되고 싶다. 그럼 5는 뽑아야죠. 5는 뽑고 이 5개 중에 2개를 더 뽑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더 뽑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다. 5는 당연히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고. 근데 6인 경우도 빼야죠. 얘는 10개 중에 3개 뽑는다. 전체 가수는 바뀌지 않을 거고요. 6이 최소야. 가장 작은 거야.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가 바로 최소가 가장 작은 게 6이 나오는 경우다. 이제 계산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계산하면 3, 2, 1, 10, 9, 8이 되고 얘는 약분돼서 4. 얘는 3이죠. 미쳤죠. 3이죠. 그리고 얘가 약분돼서 4. 그래서 얘는 120이네요. 그럼 얘도 120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요. 이거는 10이 될 것이고 얘는 몇이야? 6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1에서 이제 정답 씁니다. 120분의 2이 돼서 16을 빼버리면 되는 거고요. 됐죠? 보자. 4로 약분하겠습니다. 4로 약분하면 얘는 30이 될 것이고 4가 될 것이고 15분의 2가 될 것이고 1에서 얘를 빼자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5분의 13. 그러니까 답은 3번으로 가져가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바로 구하고 어떤 경우는 반대 경우를 구해서 빼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뭐가 더 경우의 수가 작은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오케이? 됐죠? 자, 여러분들 한빛고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기출 프린트입니다. 모의고사 기출 전문항을 다 했습니다. 순열 파트, 조합 파트, 그 다음에 확률 파트까지. 이 프린트는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죠? 한빛고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른 학교분들도 다 한 번쯤은 훑어보시고 특이한 것들은 본인 것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죠? 지금까지 한빛고 확률과 통계 학교 프린트 풀이였습니다.